안녕하세요. 집보다 호텔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호캉스 러버 망고 노마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새해 목표를 짜고 있는데요. 제가 3년째 1년에 호텔 100곳 가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가 호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호텔이 어디였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제가 2022년에 다녀온 호텔이 총 104개더라고요. 104개. 104개 중에서 가장 좋았던 호텔 10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딴 사람들은 10위부터 차차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1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 1위 가장 좋았던 호텔은 태국에 있는 방콕 카펠라 호텔이었습니다. 여기가 2020년 10월에 세워진 신상 호텔이에요. 그 코로나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막 입소문 나기 시작한 호텔인데요. 일단 제가 카펠라 호텔을 처음 가봤는데 가장 좋았던 거 장점은 숙박비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뭐 우산 만들기나 태국어 배우기, 뭐 태국 쿠킹 클래스, 뭐 텃밭 체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호캉스를 좋아하는데 좀 부지런한 호캉스, 그리고 좀 지역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태국 방콕 카펠라 호텔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단점은 제가 수영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영장이 좀 작습니다. 이제 2위는 베트남 푸꾸옥에 있는 리젠트 호텔입니다. 리젠트 호텔. 푸꾸옥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신혼여행으로 가는 섬이에요, 섬. 근데 여기가 이제 다낭이나 나트랑에 비해서 좀 늦게 후발주자로 개발을 되다 보니 요즘에 굉장히 괜찮은 호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IHG,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에서 최상위 그룹에 있는 리젠트라는 브랜드의 호텔이 작년 봄에 생겼습니다. 작년 봄에. 반면 단점은 럭셔리하긴 한데 뭔가 베트남만의 지역성은 좀 안 드러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호텔이었어요. 3위는 좀 특이한 곳이에요. 호텔인데 호텔이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 크루즈예요, 크루즈. 보통 우리가 크루즈를 바다 위에 떠다니는 리조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크루즈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게 그리고 뭐 하루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 하롱베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하롱베이를 얘기하면 항상 하롱베이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나 가는 약간 올드한 여행지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리조트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22년 10월에 생긴 하롱베이 엘리트 오브 시즈라는 이제 크루즈가 있어요. 이게 6성급, 하롱베이 최초의 이제 6성급 크루즈거든요. 시설은 뭐 하나 나무랄 거 없어요. 직원들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무랄 거 없어서 좀 나는 호캉스를 하고 싶은데 특이한 호캉스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전망이 중요해서 객실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전망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롱베이 엘리트 오브 시즈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4위입니다. 4위는 하노이에 있는 카펠라 호텔입니다. 하노이 카펠라 호텔. 제가 그 1위를 방콕 카펠라로 꼽았잖아요. 여기가 좀 제 취향에 맞나봐요. 뭔가 프라이빗하면서 그 안에 부대 시설뿐만 아니라 부대 프로그램도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벤슬리라는 리조트 건축가가 있어요.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 컨셉으로 지은데여가지고 호텔인데 굉장히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되게 굉장히 귀여운 이벤트 중 하나가 숙박을 하고 있으면 저녁에 오페라의 여배우를 디바라고 하거든요. 디바가 나타나서 같이 막 이렇게 순을도 한 번씩 짠해주는 그런 귀여운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위. 여기도 빌 벤슬리 거네. 아까 앞에서 푸꾸옥 얘기했죠. 베트남 최남단에 있는 섬. 거기에 JW 메리어트 호텔이 있어요. 여기는 워낙 유명하죠. 사람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세계 최초로 대학교 컨셉으로 지어진 호텔입니다. 대학교 컨셉이라고 하길래 저는 처음에 그냥 외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체크인 할 때부터 아예 그 과를 정해줘요. 이렇게 관상을 보고 너는 수학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수학과, 너는 뭐 예술을 잘하게 생겼으니까 뭐 예술과 이렇게 정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뭐 예약을 하면은 그 예약 객실 등급에 따라서 과를 정해주긴 하는데 이런 컨셉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가고 지금 갔더니 조금 낡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5위 안에 든다는 점. 네, 여기까지 벌써 5위까지 말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장단점 위주로 조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먼저 6위!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 장점은 다낭이 사실 그렇게 바다색이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낭 쪽에서도 약간 북쪽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낭치고는 바다색이 제일 예쁩니다. 반면 이제 단점은 부대 시설 대비 객실이 너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특이해요. 객실이 좀 어둡고요. 그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해서 어둡고 뭔가 괴기한 인테리어를 해놓긴 했는데 약간 공감하기 어려운 약간 동떨어진 느낌. 그리고 여기도 어쨌든 세워진 지 좀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까 깔끔한 막 그런 다른 신상 호텔에 비해서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또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무 근데 베트남만 소개하고 있죠. 자, 올해는 베트남에 갈 일이 많아서 베트남 위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는 베트남은 아니고요. 괌에 있는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더 츠바키 타워입니다. 이것도 신상 호텔이죠. 뭐 2020년에 세워져가지고 코로나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거의 뭐 신상 호텔이나 다름없는 곳이고요. 장점은 신상 호텔이다 보니까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어요. 그리고 5성급도 아니고 6성급이라서 뭐 수영장, 뭐 조식, 객실 뭐 다 깔끔하고요. 전망도 딴 데는 투몬비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여기는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거든요.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은 좋았습니다. 반면 이제 단점으로는요. 여기가 수영장이 조금 애매해요. 6성급 치고는 인피니티 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호텔의 수영장이 그것도 휴양지에 하나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8위는 싱가포르에 있는 워낙 유명한 호텔이죠.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이게 근데 사실 워낙 호불호가 많은 호텔이에요. 일단 싫어하시는 분들. 가격이 비싸다. 거의 1박에 100만 원대죠. 근데 싱가포르 자체가 사실 물가가 좀 비싸긴 해. 그거 대비 사실 객실 들어오면은 객실 인테리어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5성급인가? 이 100만 원 주고 잘 땐가 싶을 만큼 객실이 좀 투박하다. 그리고 마리나 베이 샌즈인데 정작 마리나 베이 샌즈에 숙박을 하면 어떻겠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이면 다른데 뭐 마리나 베이 샌즈 보이는 호텔로 숙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정작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뭐 제가 몇 년 전에도 싱가포르를 갔었는데 그때도 너무 비싸서 숙박을 못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겪고 나서 예전에 좀 아쉬웠던 것들은 좀 다 해봐야겠다. 이제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겠다 해서 거의 혼자 한 70만 원 주고 숙박을 했어요. 숙박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날이라도 여기는 날씨에 따라서 만족도가 너무 달라요. 제가 갔던 날은 엄청 맑은 날이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을 하는데 노을 질 때 되니까 막 거의 선셋을 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의 주변에 막 고층 빌딩에 막 비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막 전망도 너무 좋고 수영장도 너무 좋고 뭐 이런 데는 진짜 그동안 갔던 뭐 태국 베트남에서 볼 수 없는 곳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9위. 9위랑 10위는 제가 그 앞에서는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 위주로 소개한 것 같아서 조금 가성비 호텔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9위는 나트랑에 있는 아나만다라 리조트입니다.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도 2022년에 생긴 신상 호텔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동안 갔던 베트남 풀빌라의 편견을 좀 깨준 곳이었어요. 사실 베트남이 규모는 굉장히 넓은데 감성이 좀 별로 조금 아쉬운 풀빌라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굳이 따지자면 발리 감성? 수영장 하나도 딴 데는 그냥 직사각형이면 여기는 이제 구불구불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좀 따뜻한 느낌의 숙소였습니다. 반면 단점은 주변에 뭐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다. 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0위! 10위는 이제 발리에 있는 르네상스 울루와뚜라는 호텔입니다. 사실 발리에 정말 좋은 호텔이 많아요. 럭셔리한 호텔도 많고 특히 뭐 우붓 같은 데는 숲뷰로 인피니티 풀 있고 굉장히 좋은 곳 많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견이었던 곳은 발리 이제 남부 쪽에 울루와뚜라는 곳이 있어요. 이 르네상스 호텔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수영장이 이제 3개인데 하나는 메인 풀장이 있었고 하나는 비치클럽 있었고 하나는 인피니티 풀 있고 다 다른 식의 수영장이 있으니까 솔직히 한국에서 20만 원에 수영장 이렇게 큰 게 3개 자른 곳 어디를 가겠어요. 이 맛에 그래 멀어도 해외여행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2022년에 다녀온 104개의 호텔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 10곳을 뽑아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어떤 호텔을 좋아하는지 취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10개 중에서 6곳이 신상 호텔이에요. 그래서 일단 호텔이라는 곳은 깔끔하고 쾌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저한테는 첫 번째로 컸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유니크한 호텔, 조금 더 지역성이 들어가 있고 개성이 있는 호텔을 조금 더 선호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작년 다녀온 호텔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올해도 저는 1년에 100곳 호텔 가기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주로 동남아 위주의 호텔을 갔다면 이제 새해에는 조금 더 유니크한 호텔, 뭐 일본 료칸이나 사막 호텔이나 아니면 뭐 요르단의 이글루 호텔, 혹은 뭐 기린 밥 주는 호텔, 코끼리 나오는 호텔, 뭐 이런 데처럼 조금 더 유니크한 호텔을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글이 아니구나 이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망고 노마드였습니다. 안녕!